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과학 원리가 참 많은데요. 호기심을 자극했던 일상 속 궁금증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짧고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옆구리나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하나도 안 간지러운데 남이 간지러움을 태울 때는 너무 간지러워서 몸부림을 칠 정도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겨드랑이나 발바닥 그리고 옆구리 같이 예민한 곳에서 간지러움을 느끼는데요. 왜 남이 간지럽혀야 간지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내부 감각까지 신경 써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코를 스스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뇌의 정보 처리의 특성 때문이죠. 간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신의 옆구리를 간지러움을 태우면 간지럽지도 않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죠. 이런 이유는 바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자극이 들어와서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나의 옆구리를 간지르겠다 라는 행동에 대한 정보가 대뇌에서 형성되어 손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이 갑자기 내 옆구리를 간지럽혔다면 우리 뇌에서 그 행위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우리의 두뇌는 간지러운 느낌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지러움에는 최소 2개의 뇌 부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지는 것에 대한 압력을 느끼는 부위인데요. 살짝 간지르는지, 찰싹 때리는지, 박박 문지르는지 등을 구분해내는 것은 대뇌의 피질 부위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기분을 관장하는 대뇌 부위인데요. 간지러움을 태우면 웃음이 나는 것도 신경학적으로 이런 대뇌 부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간지럽힐 때는 흥분이나 놀람 같은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건 바로 웃음이죠. 그런데 사실 신기하게도 아직 우리가 간지러움을 탈 때 왜 웃는지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는 못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경학자들과 심리학자는 간지러움이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사회적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간지러움을 탈 때 웃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친화적 목적을 위해 생겨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간지르는 놀이가 유아와 부모를 친밀하게 연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죠. 조금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갈게요. 자전거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사람의 몸이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과 환경 모두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전거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시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은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돌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 운동량, 다른 하나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각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은 크면 클수록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억지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어서 충격을 줘서 멈춰야 합니다. 선 운동량의 경우 직선 운동을 유지하는 모습을, 각 운동량의 경우 회전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 바퀴가 서서히 빨라지면서 바퀴의 각 운동량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자전거 바퀴의 회전축이 점점 더 변화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축의 변화가 어려워진 가운동량은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는 사람이 좀 더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반면 바퀴의 회전이 느려지게 되면 각 운동량이 작아지게 되고 이는 회전축이 쉽게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 금방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질 수 있죠. 자전거에서는 운동량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자전거가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데 그러면 늘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면 오히려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심력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는 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아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의 몸이 회전의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 받는 힘과 같은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와 함께 일상 속 궁금했던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